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저가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유입되며 반등 마감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최근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주요 은행들에 대한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본은 좀 다르게 움직였었죠. 그런데 일본마저도 완화에서 약간씩이나마 긴축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경계 심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시장 예상대로 예금 금리는 동결을 하였지만요. 자세하게 보면은 채권의 허용 범위를 높이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엔화의 가치는 급등하고요. 달러의 가치는 급락했으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주택 같은 좀 비싼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0.5% 감소한 142만 7천 채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많았지만 수요 악화가 확실한 감소세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11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도 전월 대비 11.2%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택시장의 하락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자, 이 부분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09달러로 플러스 1.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도 약세, 금 가격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 은행의 긴축의 모습은 채권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투자가 되어 있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서 엔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한국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계속되는 일본의 긴축은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 심리를 가지면서 후속 뉴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주택의 판매 건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가구, 가전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서도 이쪽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당장 독일만 하더라도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비 아직도 꺾여도 28%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긴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가 지금 지준율을 이제 동결을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나 인하나 이 어떤 부분을 안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 아무래도 높은 가격의 판매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비싼 제품부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사는 데 있어서 손이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담이 되고 당연히 가전, 가구, 핸드폰 안 팔리면은 반도체는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계열 내년에도 계속된다라는 전망. 그래서 삼중고에 빠진 K반도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해서 이제 뭐 가전제품의 반토막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적자까지도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돌파하려면은 23년 말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질질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서 경계 심리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최대한 경계 심리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각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좀 대체제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나온 내용 보면은
삼성이나 SK나 배터리 쪽을 굉장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배터리 쪽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쪽을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쪽 사업 부분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 줄어들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계속 이 약간 전자제품화 되게 된다면요, 들어가는 부품의 양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이 들어가는 양이 증가하면 이러한 부분이 전부 매출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확보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나중에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펌핑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지금 각 기업들에서 챙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 이쪽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G, AI, 로봇 등등 지금 삼성 쪽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차근차근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딱 이렇게거든요. 예,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웬만하면 꿈틀합니다. 자, 그리고 엔저의 피해를 봤던 한국철강, 자동차 업종, 지금 엔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호재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경쟁을 했던 모든 기업들 전부 다 호재,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건 중국인 이 관광객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 16회 추가 증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일단 코로나 이전 대비 10% 회복이라는 수치가 낮은 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치가 계속 증가를 한다면 한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면세나 이런 쪽 있잖아요. 여행이나 카지노나 싹 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큐셀의 영업 이익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원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요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판매가 꾸준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자, 그리고 지금 아바타2 너마저라는 이야기가 하면서 지금 흥행부진에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도 우르르 빠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의 콘텐츠 기업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각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통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을 겁니다. 근데 딱 한국 아닙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OTT 쪽에서는 한국에 집중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골판지 쪽부터 시작해서 각종 종이 포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쭉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시장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61선 위에서 뭐 큰 이탈 없이 왔다 갔다 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건 여기는 뭐다? 걱정을 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안 보여진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이 걱정하는 것 끝내고 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포인트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좀 보자면 최근에 재밌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이 삼성물산 사장이 루마니아 총리와 회동을 가졌는데 SMR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말은 많았는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잠잠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MR 이 되기는 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시장에 주었는데 갑작스럽게 루마니아 쪽과 이 SMR 관련된 내용이 급물살을 탄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이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관련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증가를 하는 이런 효과를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만들 때 여기에 주기기를 누가 납품을 하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모습들 전체가 두산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러한 뉴스였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은 최근에 저러한 뉴스가 나옴에도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게 하나의 장작들입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불씨를 붙여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는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선 이 장작으로 인해서 특정 위치에서 지지를 잘 해주는 이런 모습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너빌리티는 역시나 지지라인 61선 이걸 1순위로 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라인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약간씩이나마 이탈하고 맞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린저 밴드가 넓혀질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어디를 뚫어야 될까요? 21선. 여기 뚫으면 됩니다. 그럼 못해도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단 부근이 지금 어디다? 121선 부근이다.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실패했던 부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뭉쳤던 힘이 터지는 만큼 추가적인 단기 상승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목표는 481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자, 일단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요 아래쪽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 딱 봤을 때 너무 긍정적이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수급을 아까 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지금 외국인이 현재 위치에서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반복되면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약간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가격 지켜주고 가격 지켜줄 때 다시 한번 나오면은 그때 이거는 모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라인 60일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21선 돌파 이걸 좀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당히 121선 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121선을 돌파해 주는 거 그 다음으로 1차 목표로 보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480 그리고 2만원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총정리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 역시도 멤버십으로 주에 2에서 3회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시장 함께 잘 헤쳐나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눈 많이 오는데 다들 눈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